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연결된 핵심 기업 알아보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달부터 국내에도 상용화가 됐군요. 그리고 아이폰 14에는 유심을 제거하고 이심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심이 무엇인지 관련주들 움직임, 특별히 유비벨럭스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우리가 뭐 유심 얘기 많이 합니다. 여행 가서도 이제 유심만 바꿔 끼고 그렇게 하는데 이심이 상용화됐다고 하는데 이심은 무엇이고 국내 관련된 기업들은 어디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이심 관련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의 이심 도입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심을 이제 상용화가 됐죠. 그래서 국내 3사 이동통신사에서 현재 이심 요금제를 모두 출시한 상황인데요. 이심이라는 건 인베디드 심의 약자로서 이제 내장형 디지털 심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이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아 가지고 물리적인 유심 교체 없이 이용 가능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심이라는 건 단말기 자체에 내장된 이 가입자 식별 모듈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이 실물이 있던 유심과는 달리 실물 형태의 칩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심을 이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유심과 이심에 이제 각각 이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동통신사 3사에서 이 요금제를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왜 이심을 사용하냐면은 지금 현재 이 개인 번호에 대한 노출 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개인용과 업무용 번호를 좀 나눠서 사용하면은 소비자들이 더 사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 단말기 두 개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꽤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불편함이 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심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이 엑스큐어인데요. 이 기존 웨어러블 기기의 이심을 공급한 업체입니다. 현재 국내 1위의 이 마켓시어를 유심 공급업체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신용카드 등 금융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이제 코나이인데요. 코나이 하면은 이제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 및 이 카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LGU 플러스와 현재 KT의 통신용 유심을 현재 공급하고 있고 이심으로에 대한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이제 한솔 인티큐브인데 독일 모바일 보안 기업에 이 이심을 공급했던 이 레퍼런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심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비벨록스는 유심 전문 기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 보고서 안에서 이심 관련해서야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관련주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추가적인 비용을 받으니까 네,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이 가운데서 유비벨록스를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유비벨록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2000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벨록스 소프트라는 상호로 설립이 되었다가 유비닉스를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유비벨록스로 2009년에 상호를 변경을 하였고요. 주된 사업 영역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마트 카드, 뭐 IC 칩, 뭐 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COS 등이 있고 최근에 또 그 아이나비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내비게이션, 맵 플랫폼, 뭐 블랙박스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심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비벨록스가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심 쪽에서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주요 기술, 뭐 사업을 좀 더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은 네. 스마트 카드가 이제 가장 독보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드 OX 앱, 뭐 카드 제조, 통화 시스템, 뭐 금융사, 통신사 등에 현재 제공을 하고 국내에서는 1등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 분야가 있는데 모바일 플랫폼, NFC, 뭐 유심 기반의 모바일 페이먼트,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GPS 관련돼서 맵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아차입을 통해서 통합 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심의 경우에는 이제 유비벨록스가 현재 아직 뭐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심이나 스마트 카드 같은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유비벨록스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포부 정도는 밝힌 상태이고 기사를 좀 찾아봤을 때는 국내 모 대기업에 뭐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느 기업인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유심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심 분야의 확장 또한 처음 진입하는 업체에 비해서는 약간 수월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결제 관련주, 특별히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꽤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재준 대표님, 유비밸럭스는 애플페이 관련주라도 묶여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페이가 이 연말에 그 국내에 이제 도입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카드와 애플페이 측이 현재 이 상호 간의 단독 서비스 협의를 하고 있고, 이 국내 벤사와에 대한 세부적인 결제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12월 말 정도 연말에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유비밸럭스가 이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인데 이 통신사와 이 카드사에 NFC 유심이랑 NFC 솔루션을 납품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NFT 서비스 관련 칩을 공급해서 이 NFT 서비스 및 환경 구축까지 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서 F1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현대차의 스마트 기반의 NFC 카드 키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2019년에 3월에 이 신형 소나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아반떼나 산타페 쪽에서도 공급을 했고, 기아차에서도 K5나 소렌트, 그다음 카니발 등 전차종의 스마트키 확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NFC 관련주로 만약에 이 애플페이가 이슈가 된다면은 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분야가 다양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통신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하고의 모빌리티도 있고 결제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회사의 먼저 사업부 매출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는 현재 스마트 카드 쪽 관련해서 2021년 기준으로 29%의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이 과반 이상 거의 70% 관련된 게 결국 블랙박스 쪽입니다. 69%의 매출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은 아까 이제 새로운 틴큐나 이런 거 인수하고 그러면서 비중이 커졌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B2C형 블랙박스 관련해서 이 대표 브랜드가 아이나비거든요. 예. 현재 글로벌 30여 개국의 763개 도시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 블랙박스 지역별 매출을 살펴봤을 때는 국내 약 70%의 이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30%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이 내장형 블랙박스를 신규 출시 차량을 신규에 탑재를 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이 등록이 되면서 유비밸럭스가 결국은 이 자동차 비포 마켓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카드 쪽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는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 이 디지털 결제 수단에 있어서 유비밸럭스가 모바일 결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는데요. 이 스마트 카드 판매량에 대한 확대 기대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 토스 쪽 관련해서 토스뱅크향 매출이 한 100억 원 정도 규모가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는 한 170억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 보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52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40%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다만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원가 부담이 보여지고, 좀 있군요. 예. 그리고 자회사 팅크웨어 쪽이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근데 2023년부터는 이 토스뱅크 쪽이랑 이 한국 로컬 스마트 카드 물량이 확대가 되고,
이 BMW 자회사 팅커웨이의 이 고객사 BMW 중심으로 해서 B2B 이 블랙박스 공급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은 약 5%까지 23년에는 좀 회복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전망치로 하면 영업이익률이 3.4%니까 좀 이익률은 낮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부담이 있었고 ROE 같은 경우는 한 15%니까 뭐 기준을 좀 눈높이에 맞는 그 정도 상황을 또 나타냅니다. 특허 현황은 어때요, 변리사님? 유비벨럭스. 검색된 거는 총 303건이었고요. 일본, 미국에 7건 출원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국내에 특허 네. 출원이 되었습니다. 303건 중에 등록된 특허는 127건이었고요. 연도별 좀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2000년도에 딱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대 후반에 제법 많이 출원이 되었고요. 2010년대 중반에 잠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간 약 평균적으로 30건 정도 출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모 대비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이런 통신 시스템, 어떤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자기 제품들을 노하우로 좀 보호하려는 선택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유비벨럭스는 제법 관련 분야 치고는 특허를 많이 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어떤 기록 매체, 컴퓨터 시스템 등 G06 분야가 이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요.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관련 특허인 H04 분야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심과 관련된 특허는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드론식별 시스템, IoT 디바이스, 펌웨어 업데이트, 통신 분야의 보안 검증 방법, NFC 통신 시스템, 통신 분야의 다양한 지금 특허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유심칩 관련된 특허는 15건 검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심 관련된 특허가 분명히 있긴 있으니만큼 이심 관련해서도 분명히 관련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는 출원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심 관련해서 별도의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였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인지 노하우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업 확장의 포부를 밝힌 이상 분명히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신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이제 개발 이후에 진행이 되겠죠. 예. 주가 전망 및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재준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루에 보면 주가 변동폭들이 꽤 크게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다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주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련 사업부에 대한 이 모멘텀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블랙박스의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나타난다면은 이 기업 가치는 좀 리레이팅, 재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관련돼서 주가 흐름이 지금 기간 조정 좀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추석 전일 이 목요일 날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하고 나서 다시 윗꼬리를 달고 다시 주가가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 이제 현재 매물대 소화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000원 부분에서는 현재 하방 경직에 대한 매물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성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만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 19,000원선 22년 3월 고점이 19,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19,000원 선을 1차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화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돌파하고 2만 원대는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셨네요. 예, 이제는 유심이 아니라 이심이다. 관련주 유비벨럭스 집중 분석했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